1부, 2부에서 정말 북한 체제의 모순과 정말 그 악독한 김정은 그 김부자 세뇌 교육을 이제 하시는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네. 살면서 참, 야, 이게 나라가 이게 뭔가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것만으로 탈북을 하셨을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때 또 적응해서 또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게 결정적인 좀 탈북의 계기가 된 뭐가 있으셨나요? 쌓여왔겠지만. 네, 쭉 이렇게 쌓여오던 과정에서 제가 결정적인 탈북 계기는 두 번 다시 소중한 가족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탈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다 그렇게 빨갱이 집안이다 보니까 이모, 삼촌, 모든 고모,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그 이모 중에 한 분이 평양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이모랑 함께 살았었거든요.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네,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몇 개월 뒤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그래도 제가 그때 하루아침에 난 고아가 됐다는 게. 근데 그게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무고로. 네, 뭐 억울하게 그냥 그렇게 된 거잖아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일단은 네, 그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모가 큰 사업을 했는데 이모도 똑같이 저희 엄마처럼 검열을 붙게 됐어요. 근데 저희 이모는 한 12번의 검열을 붙었어요. 국가검열이. 근데 국가검열이 붙을 때 그 죄명이 뭐였냐면요. 국가에서 안 주는 배급을 저희 이모가 직원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직원들이 장군님 만세를 한 것이 아니라 지배인 동지 만세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배급을 안 주지만 지배인이 배급을 주면은 그 지배인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좀 김정은이 국가에서는 안 주니까 그러는데 우리 사장님이 배급을 주잖아요. 어떻게든.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하나의 조직이 생기잖아요. 탄탄해지잖아요. 네. 이게 점점 더 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반동분자 막 이런 거. 그렇죠. 반동분자가 되면서 북한에서 말하는 일명 구테타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사상이 비뚤어지잖아요. 그쵸. 충성도가 달라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구테타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이렇게 한 개인의 권력을 커지게 두지가 않아요. 커질까 하면은 검열로 잡고 또 커질까 하면은 검열로 잡고 이렇게 해서 사람의 손발을 다 묶어두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게 묶어도 안 되면은 제거하겠죠. 그러니까 저희 이모가 12번의 검열기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이모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모를 숨겼죠. 왜냐면 그 정보는 또 집안에 아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모를 대피시켰는데 대피시키고 저희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하여도 조금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그만큼 충성을 했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당에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이모가 대피해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해명하자 했는데 거의 뭐 계란에 바위깍이죠.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년 가까이 됐어요. 이모가 숨어 있는 게. 근데 이모가 나이가 있으니까 2년 동안 햇빛도 못 보고 숨어 있으니까 걷지를 못하시고 또 피 새진 곳에 있다 보니까 피까지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희 언니 이모 딸이 있거든요. 언니가 저한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런데 이모가 또 그때 2년 동안 계시면서 라디오를 많이 들었었어요. 한국 라디오를 들으면서 야, 이 탈북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탈북하면 한국 가면은 살 수 있단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례를 들으면서 우리가 언니가 저한테 나는 탈북을 해야겠다. 엄마같이. 그래서 저도 그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도 이모를 살리기 위해서 같이 탈북하겠다 해가지고 이모가 그때 제대로 못 걸었어요. 네, 왜냐면 2년 동안 걷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팔짱을 끼고 제가 그때 했던 다짐이 있었어요. 다시는 내 생에서 가족을 잃지 말자. 네, 그래서 언니랑 팔 끼고 11월 겨울에 저희 양강도는 11월이면 눈이 허벅지까지 오거든요. 그런데 국경을 통해서 가면은 그냥 강을 건너면 쉽겠지만 그러면 잡히거든요. 또 김정은이 그때 당시에 그냥 강만 들어서면 쏘라고 했기 때문에 강에 들어가면 총 쏘아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무조건 사살. 그래서 강으로 못 가고 경비가 좀 덜한 곳으로 가다 보니까 산을 한 3개 탔던 것 같아요. 그 백두산에 가는 산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런 산을 3개를 탔는데 저는 그 산을 타면서 정말 죽고 싶었어요. 중간에 그냥 이대로만 있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언니랑 이모가 이대로 있으면 엄마는 죽는다. 그래서
알겠다고 다시 일어나서 가고 예, 강가에 딱 갔는데 살얼음이 낀 거예요 강이. 근데 살얼음이 낀 강 그냥 말만 들으면은 뭐 이렇게 될 건데 그 강에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속옷만 입고 딱 들어서면요 그 막 바늘이 막 수십 개 바늘이 막 내 살을 막 찌르는 고통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딱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냥 얼어 죽겠네. 난 죽었네 이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이모가 대단한 게요 마지막에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맨 아래에 서가지고 그 물살을 견뎌주는 거예요. 와. 안 떼려가게. 예. 이모가 먼저 서면서 잡아주고 그다음에 언니 서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가다가 이모가 제가 한번 쇼크 오고 또 이모도 한번 쇼크 오고. 그 너무 차가운 데 있었으니까. 예. 나 속옷만 입고 넘어갔으니까요. 그 옷을 입으면 안 젖으면 더 무거우니까. 예, 무거우면은 아예 또 얼잖아요. 그쵸. 얼고 무거우면 못 가니까 옷을 이렇게 목에다 걸고 맨몸으로 건너갔었고. 그러면은 이렇게 젖은 몸에 막 이렇게 대충 닦아내고 다시 옷을 입는 거. 닦을 수도 없죠, 피디님. 그냥 도착하는 순간 중국 브로커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그 옷을 막 입는데. 이모가 이미 쏟고 왔으니까 그 막 젖은 옷을 막 다 이모한테 막 덮어주고 막 손발 막 다 녹이고 막 이랬는데 눈을 못 뜨더라고요. 근데 브로커가 다행히 데리러 와서 차 타고 이동하면서 수액 맞고 했는데 나중에 이모가 눈을 떴어요. 그때 정말로 소원을 엄청 막 빌었는데 다행히 이모가 눈을 떴는데 그리고 보니까 저희 손발톱이 다 얼어가지고 동상 입어서 빠져 있는 거예요. 피. 손발톱이 빠져 있어요. 입에는 동상 입으면 새까맣게 죽어가지고. 그쵸. 그새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손발톱이 다 빠져가지고 거기 나오는데 좀 몇 개월 걸렸어요. 거기서 약초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개월 중국에 있다가 또 중국에서 저희는 다행히도 뭐 이렇게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데 안 가고 그쪽에서 바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은 중국에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인신매매 조직도 있고 막 정말 힘들게 되는 분들인데 다행히 가영님은 착한 브로커를 만나. 아니요, 그게 착한 브로커가 아니고 저희가 이미 전부터 우리는 한국 간다고 했던 브로커였고요. 이게 뭐 돈 받고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 삼촌이랑 연관되어 있는 파트너, 무역 파트너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 못했을 때 앞으로 북한이랑 무역할 수 있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다음에 좀 어찌 보면 조금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보통 보면은 여러 삼국을 통해서 저희가 오잖아요. 저희는 중국에서 쿤밍에 가서 쿤밍에 가가지고 쿤밍에서 라오스. 또 라오스에서 메콩강 건너가지고 태국까지 가서 태국에서 태국 이민국 수용소라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외국인들이랑 막 흑인들이랑 같이 앉아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한 30일 좀 안 되게 있다가 대한민국의 대한항공 타고 태국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왔죠. 우리나라 뭐 영사관, 대사관 이런 데서 이렇게 주선을 해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라오스까지는 그런 게 없는데 태국에 가니까 이미 영사관에서 태국 그 이민국 수용소랑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는 순간부터 벌금은 저희가 내거든요. 불법 체류자란 벌금은 내고 영사관에서 그다음부터 저희를 관리를 해줘요. 그런데 감방에 있다는 그 시간 동안 있긴 있어야 되는데 영사관에서 그냥 한 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아픈 사람 없는지 뭐 또 어디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체크하는 것만 저희는 너무너무 감사했죠. 또 거기서 1차적으로 북한 사람인지 아닌지 조사도 또 했었어요. 국정원 조사도. 국정원 조사도 하는군요. 네네. 태국 그래도 불법 수용소 감옥 같은 거잖아요. 네, 감옥이에요. 그냥. 그냥 감옥. 근데 그 감옥에 계시기가 괜찮으세요? 북한이랑 비교할 때? 아니요. 저는 북한 있을 때 감옥은 못 가봤거든요. 그렇죠. 되게 가영님은 그래도 이렇게 감옥 갈 일은 안 했으니까. 그런 집안이 아니었으니까. 감옥 갈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북한 감옥을 보기는 했죠. 제가 가서 생활을 안 했을 뿐이지 수감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감옥이 어떤지는 너무 잘 알죠. 근데 태국 감옥이 북한 감옥에 비하면 궁전이죠, 솔직히. 왜냐면 물 나오죠. 화장실 충분히 볼 수 있죠. 선풍기가 있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근데 북한은 자고 싶을 때 못 자요. 자라고 해야만 자고 기상도 깨난 시간에 무조건 깨놔야 되고 화장실마저도 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가야 되고 밥도 태국에서는 나오더라고요. 닭고기 국물에 나오. 북한은 닭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닭고기를 먹기가 어렵네요. 그럼요. 북한은 닭 한 마리가 사 먹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북한의 보양식이 정말 1년에 한 번 닭고기를 먹어도 그 집은 잘 사는 집이라고 할 만큼이에요. 그래도 가영님은 그래도 저는 먹었죠. 보통 거기서 왜냐면 지금 궁전이라고 말씀하니까 지금 이해 안 돼서 하기 때문에 북한의 감옥에서는 닭고기가 안 나오죠 당연히. 예. 북한의 감옥에서는 나오는 게 정말 옥수수 껍질로 만든 밥, 옥수수 알, 옥수수 잡고 옥수수 거의 얇은 껍질이 있어요. 그쵸. 비닐같이. 이 비닐같이 얇은 맑은 그 껍질이 있어요. 그거에다가 옥수수 가루를 섞은 밥. 그게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옥수수를 이렇게 우리 쪄 먹을 때는 같이 먹는데 옥수수를 저희가 말려가지고 건조해서 먹을 때는 그 껍질을 저희가 벗기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껍질 벗겨가지고 그걸로 옥수수 섞어서 밥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밥이 쌀이 들어간 밥은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럼 껍질 음식인 거예요? 옥수수 가루로 섞은 껍질? 옥수수 가루가 좀 들어갔으니까 조금 어찌 보면은 뭐 7대 3? 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흰 쌀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그죠. 우리가 말한 그 라이스 쌀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근데 그거 드시다가 그쵸. 여긴 그래도 뭐 죄수라고 해도 닭고기도 주고 사도 주고. 밥도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북한보다는 천국이네. 근데 저는 그래서 뭐 괜찮았습니다. 그럼 한국에 또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대한항공 타고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비행기는 처음 타고 오신 거예요? 너무 그게 이름 발표하고 다 그게 한 300명 정도 생활하거든요. 그 수용소에서 200~300명. 근데 그때 이름을 부르는데 한 명에 빠질 때 한 10명에서 16명 빠져요. 이름을 김가영 딱 호명하는 순간 와, 뭐 나라를 구해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또 이게 화장품도 없다 보니까 누구는 뭐 가져온 걸로 화장하고 옷 입고 최고로 꾸며가지고 일단은 공항에 딱 가는데요. 가니까 너무 초조하더라고요. 저희는 충분히 꾸몄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해서 이제 골목으로 비상출구로 해가지고 다 비행기 탔는데요. 비행기를 타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불이 많이 켜져 있는 도시를 봤어요. 등이 많이 안 켜져 있으니까 북한은? 북한 등이 아예 그냥 꺼져 있다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중국도 또 숨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불이 많이 환한 걸 많이 못 봤고 그런데 태국에서는 공항에 등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이렇게 많다고? 와 전기가 여기만 넘쳐나네?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막 갔는데 한국말 하는 관광객이 옆에 있는 거예요. 봤는데 피부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머 드라마를 봤던 사람이 내 옆에 있네? 진짜 한국 가는 거 맞나 보다. 그리고서 비행기를 타려고 딱 했는데 비행기 탈 때 빨간색 거를 이렇게 쫙 깔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걸 북한에서는 항상 빨간색 하면은 김부사들이 그런 게 뭔가 네네네 있어가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제가 좀 센스는 좀 좋거든요. 그 앞에 사람이 보니까 안 벗네. 안 벗는 거예요. 좀 벗으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안 벗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신고 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처음 딱 타가지고 이게 좀 제가 좀 국정원에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아니면 대사관에서 될 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인솔하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니 좀 미리 좀 여권을 저희 줍니다. 일단은 비행기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어떠한 골목 비상 출구에 앉혀두거든요. 그 여권을 나눠줘요 저희한테. 그러면 그 여권 주실 때 주의사항을 딱 하나 주거든요. 말하지 말라. 떠들지 말라. 조용히 있어라. 플러스 기내식을 충분히 먹어도 된다. 기내식을 충분히 먹어도 된다. 기내식을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또 플러스 안전하다. 이 딱 두 멘트만 하면 좋겠는데 떠들지 말라까지 하고 딱 멈추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잡힐 수 있구나. 비행기 안에서도 북한 간첩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에 조금 긴장을 너무너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완전히 이제 탈출한 게 아니구나. 왜냐면 가는 것도 숨어서 가니까 저희는. 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중국 탈북할 때처럼 또 잡혀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저희가 비상출구로 막 숨어서 가가지고 남들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비상출구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맞아요. 당당하게 그 줄 서서 가는 게 그렇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는 잡힐 위험성이 있구나. 그런데 기내식이 나온대요. 기내식? 그건 또 뭐지? 처음 들어봤어. 근데 돈도 없는데 이걸 먹으면 돈 내면 어떡해요. 또 그 안에
도약인지 뭔지 그렇죠. 속가면 어떡해. 아직 안전한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 사람들도 많고 한국 숙모도 많는데 한국 숙모를 가장한 간첩인지 어떻게 알겠고 이런 의문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실 때 그런 얘기 좀 꼭 좀 해주세요 좀. 네, 그래서 이제는 꼭 좀 그 정말 얘기를. 제가 항상 국정원도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안 하시냐고. 기내식을 먹어도 된다. 이제는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기분 풀어라. 대신 예의는 지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다가 그냥 여권 주시면서 떠들지 마라. 조심해라. 이러니까 정말 조심하라고 하면은 위험하구나. 그 조심이 그래 우리 대한민국의 조심하고 북한의 조심이 다른 거야. 그럼요. 개념이. 그래서 전 너무너무 억울해. 첫 비행기를 그렇게 탔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 기내식 그 밥 못 먹었어요? 맥주도 공짜고 와인도 공짜고 한데 그걸 못 먹고. 태국이면 그래도 6시간 이상 걸릴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옆에서 안 먹으면 몰라. 잘 먹는데. 그 어떤 사람 한 명이 먹은 거예요. 근데 봤는데 이상하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얘라 모르겠다. 나름 돈 내더라도 일단은 먹자. 그리고 먹었잖아요. 근데 먹는데도 그거 있잖아요. 이게 음식도 기분 좋게 막 행복하게 먹는 게 아니라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먹다 보니까 그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맛도 못 느꼈고. 근데 그때 고추장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그죠. 그 대한항공 비빔밥 같은 거 주죠.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국정원에서는 해소했었어요. 나갈 때 수료할 때 준다고. 그래서 하나원에 갈 때 가져갔는데 그걸로 밥 비벼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추장 소스 맛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맛있는 걸 내가 거기서 먹었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막 생각했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먹는 비빔밥이 꿀맛인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첫 여행할 때 일부러 대한항공 끊었잖아요. 그래서 기내식을 딱 받고 맥주를 마시면서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먹으면서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대한항공 타고 이제 정말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이 이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천 비행기가 이제 우리나라 딱 들어올 때 그때 뭐 소감이나 좀 느낌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비행기라는 거는 북한에 있을 때는 종이 비행기 이렇게 날려는 봤어도 타는 못 봤고요. 또 비행기를 보지는 못했고 TV로만 봤어요. 실제로 볼 수가 없나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날아가는 비행기를 탔다는 것마다 너무너무 신기한데 창가를 딱 봤더니 인천공항 도착합니다라는 방송이 울렸어요. 안내 방송이. 그런데 그때 내려다 봤는데 저희가 대부분 새벽에 도착하거든요. 그 아래에 불빛이 굉장한 거예요. 불 켜져 있는 게. 하늘에서 딱 봤는데 별이 막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와, 너무너무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대한민국 맞나? 근데 분명히 인천공항이라고 예전에 배웠었으니까 대한민국 맞는데 와, 그렇게 항을할 수가 없었는데 딱 도착하는 순간 문을 딱 열자마자 그 대리석이 쫙 깔려있는 인천공항을 보고서 저는 정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무릎까지 꿇으셨나요? 북한에는 그렇게 큰 대리석이 깔려있는 곳은 어디다? 김일성이 안치되어 있고 김정일이 안치되어 있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그 대리석을 밟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럼 북한에서는 대리석 돌을 밟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고위직 정말. 그렇죠. 김일성 만나러 갔을 때, 김정일을 만나러 갔을 때, 그것도 죽은 시체를 만나러 갔을 때. 시체 만나러 갔을 때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새까만 대리석이 막 깔려 있는데, 그러니까 다 대리석이잖아요. 근데 깔려 있는데 너무 자유롭게 사람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깨끗해.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슬리퍼 신고 다니나? 그리고 봤는데 우리 국민들 신발에 흙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때요? 그런 조금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가면은 도로들이 굉장히 한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신발이 북한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이 하얗지가 않아요. 항상 진흙으로 덮여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신발이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야, 이 대한민국 이게 뭐야? 무슨 나라야? 막 이게 너무너무 막 신기해졌는데 조금 기다리니까 앉아서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어서 봤는데 창가에 보이는 그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 엄청 크잖아요. 거기. 태극마크가 다 박혀 있는 거예요. 태극마크 대한.
와 세상에 맞구나.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구나. 바퀴는 저렇게 작구나. 그리고 비행기 할 줄에는 비행기가 이렇게 많구나. 특히 대한민국 비행기가 많구나. 정말로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구나를 실감했습니다. 그때 태극마크가 있는 비행기니까. 그 대한항공 그 도장을 바꾸면 안 되겠네 그거. 바꾸면 안 돼요. 바꾼대요? 바꾸면 안 돼. 아니 바꾸면 안 되겠어요. 의미가 있네요 이게 승무원분들한테. 저희는 사실은 그거 몰랐어요. 진짜 대리석은 저 생각을 못한 게 오히려 우리 한국 분들은 대리석 이렇게 막 물 있으면 막 미끄러지잖아요. 그래서 뭐 이래 막 이렇게 하는데 느낌이 다르네요 많이. 언제 물 있을 사이가 있어요. 금방 막 청소하더라고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꿈에 그리던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 탈북민 분들이 또 한국 온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또 국정원 이제 시작이죠. 그 재미있는 이야기는 저희 이어서 4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그리던 한국에 도착하셨는데 탈북민 분들이 이제 국정원 조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국정원 조사는 일단은 굉장히 매를 안 들지만 뭔가 이렇게 싸한 그런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것은 북한 사람들은 일단 북한에 있을 때 보위부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북한의 보위부는 그런 인권이 없는 사회다 보니까 폭행과 폭언과 모든 게 막 공존하는 곳이에요. 때리고 막 그 거칠고 그래서 국정원도 그런 안기부라고 생각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충격을 먹고 안 때리네. 안 때리네. 또 그리고 또 말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드럽지는 않아요. 부드럽지는 않은데 카리스마가 있지만 조금 뭐 반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발은 아니죠. 그러니까 존칭어는 하지만 뒤에 조금 카리스마가 따르는 느낌. 조사를 해야 돼.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북한에 있을 때는 맞고만 당했으니까. 근데 제가 국정원에 가서 가장 충격이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딱 도착하는 순간 저희들을 먼저 그 밥을 먹을 수 있게끔 그 밥을 제공해 줍니다. 도착하자마자 밥을 주시나요? 네, 도착하자마자 배식을 하는데 저희는 자율 배식은 처음 생애 처음 해봤어요. 그래도 가영님은 북한에서는 자율 배식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그 아주머니들에게 밥을 떠주는 이런 자율 배식은 북한에는 없어요. 딱 차려서 봤는데 너무 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주세요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더 달라고 해도 되는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북한의 룰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갖고 와다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완전 꿀맛인 거예요. 그 맛이. 그래서 그때 밥을 먹고 그래서 드디어 한국 왔구나. 한국 음식 먹었구나라 했는데 어딘가 갑니다. 갔더니 정말 제 키 한 반 정도 되는 큰 사이즈의 가방을 줘요. 한 명당 한 개씩. 근데 그 안에는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진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놀라웠어요. 양말, 옷, 뭐 아니면 여자 생리대까지 다 했다니까요. 정말 필요한 거 모든 게. 휴지까지 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받으면서 북한은 아이들한테 그 사탕 과자 새까만 정말 아무리 씹어도 안 넘어가는 그런 사탕 같은 거로 선물 주면서 1년에 한 번 주면서 애들이 몇십 번을 인사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국정원에서는 그 좋은 걸 우리가 목숨 걸고 북한에 샀던 한국 제품을 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것도 고맙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감동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했다는 게 이게 다예요. 미국 놈 앞잡이라고 했었고 또 하나는 하루빨리 통일되어서 우리가 남조선 국민들을 구세주가 우리여야 된다.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요. 거야, 지금. 그렇게 했고 우리는 정말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역밖에 한 게 없고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 상대했는데 벽돌 한 장 쌓은 적이 없는 탈북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게 너무너무 눈물 났어요. 이모랑 저희랑 막 부둥켜 안고 막 울었어요. 왜냐면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한국에서 해준다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필품 통을 받았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너무.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온다는 거 해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거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딱 받으면서 우리가 이모랑 정말 잘 살자 우리가. 우리가 이거 받은 거에 그 이상은 못 갚더라도 그것만큼은 갚는 사람이 되자라고 우리가 거기서 이모랑 정말로 우리 부둥이 딱 울었어요. 저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도 이게 막 눈물이 글썽해지는데요. 눈물 나시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항상 그 제 유튜브 댓글에 욕하는 분들이 세금 아깝다. 우리 세금으로 니네 이렇게 먹고 산다. 니네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우리 세금이니까 세금 잘 내라. 뭐 아무튼 이런 댓글이 와요. 네, 그러면 저 그 댓글 안 지웁니다. 왜냐면요 댓글도 안 달리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맞는 말이니까요. 그 세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고 그 세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 또 김가영이 이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맞는 말이니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엉덩이 비비고 들어올 곳이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세금으로 우리를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정말 인생의 좌우명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큼은 살자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충격 그렇게 받았고요. 네, 우리 대한민국 그 댓글 다시는 분들 지금 김가영님을 비롯한 탈북민 분들이 그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이게 세금으로 지원을 받지만 지금 다들 열심히 살면서 한국에 지금 세금을 내는 사람이 사람이죠. 그래서 저희가 당 초반에는 6개월까지는 조건부 수급자라가 수급비가 세금이잖아요. 그 수급비를 받으면 살고요. 6개월 이후부터는 수급이 달라도 안 줘요. 왜냐면 이렇게 파랗고 어린 친구한테 수급비를 왜 줘요? 그다음에 준다고 해도 60만 원 가지고 못 삽니다. 맞아요. 제가 일해야죠. 그래서 저는 일했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뭐 지원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으니까요.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건 다 여러분들 준 세금이니까 그런 건 충분히 감사하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 제가 세금 너무너무 잘 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게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다들 하고 계시다.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고서 이제 정말 밥도 먹고 생필품도 받고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무서운 조사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또 배치가 방마다 다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이름 부를 때까지 그 방에서 기다려야 돼요. 한 6명, 7명이 생활하는데 근데 갑자기 전화기가 막 울리는 거예요. 들었더니 김가영 내려오라는 거예요. 1층으로. 근데 국정원은 막 자유롭게 막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방 안에서 화장실 가고 누가 부르면 1층 내려가고. 약간 무섭네. 군대보다 더 엄격한 규율이에요. 그래서 군대는 그래도 보니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 국정원은 아래층도 못 내려가요. 딱 그 방에. 그래서 내려오라고 해서 내가 내려가서 갇힌 셈 따라 말도 없이 가요. 막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안이 컴컴한 그때는 철문이었어요. 지금 국정원 되게 좋아졌어요, 여러분. 바뀌었나요? 바뀌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철문이에요. 너무 무서워. 무서워요, 철문입니다. 남산 지하실? 그렇죠. 안기부? 막 보위부, 북한 보위부 맞아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컴컴한 거예요. 근데 불을 딱 하나 켰는데 이런 불이 아니라 그런 이렇게 딱 조명 같은 불을 하나 딱 켜놓고 그 주황색으로 맞아요. 하나 딱 켜놓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뭔가 말씀 막 하시다가 대박인 걸 보여줬어요. 저 그때 정말 소름 돋았어요. 그 자리에 제가 앉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그 전에 그랬어요. 너희들이 조사받을 때 솔직하게 말해야 조사가 짧고 빠르게 탈북민이라는 게 인정이 되어서 나간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조사는 길어지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수십 번 하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국정원 요원분께서 저한테 사진 한 장을 딱 보여줬습니다. 사진 한 장? 네. 근데 그 사진이 저희 엄마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사진이요? 네. 어떻게 알고 그럼? 근데 제가 어떻게 알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어요. 네. 이게 누굽니까? 하면 제가 제 엄마요. 착 넣고 다음 또 딱 보여주는데 이번 사진은 저희 이모부 사진. 이모부. 딱 넣고 세 번째 사진 저희 엄마 회사 직원 사진. 야, 직원 사진도 너무 있어요? 심했죠. 그거 너무 충격이죠. 근데 그 사람이 탈북한 사람도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에요. 와, 국정원에서 이 기밀을 얘기했다고 또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때 저는 그냥 두 손도 다 들고 모든 걸 다 얘기해야겠다. 다 알고 있구나 이미. 그래서 첫 키스 언제 한 것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첫 키스 하신 것까지 얘기했어요? 네. 뭐 그런 건 얘기 안 했어요. 첫사랑 만났냐? 언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왜냐면 저 그다음에 이만한 A형 포용지를 주거든요. 여기에다가 태어난 순간부터 국정원 입국하기 전까지의 모든 걸 다 적으라고 해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그쵸,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혼자 들어가 있으면서 며칠 몇 밤 그것만 보면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첫 키스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정직하게 적어야 되는. 그러니까 너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스쳐 지나간 사람 다 적어야 돼요. 그 이름까지. 그러면은 그 조사받으면서 이게 무섭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때 조금 살짝 겁이 났죠. 그래서 나 말해야겠다 했고요. 그다음 받는 과정에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잘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한 번은 마지막쯤에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또 계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들어가서 들어갔는데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예. 근데 저는 그걸 전기 충격기라고 했던데 전기 무슨 뭐라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딱 앉히는 거예요. 고문하는 건가 보다 이거. 앉히면서 지금까지 조사했던 그 내용 토대하에서 물어볼 거니까 답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느낌은 이 기계는 100% 한국은 기술이 발전됐으니까 이게 세포로 침투해가지고 나의 뇌에 들어가서 모든 걸 싹 다 빼내고 뭐 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제가 하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제가 왔으니까 데이터가 잘 안 맞나 보다. 네, 생각했어요. 두 번째 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확실히 뭔가 이 장기가 튼튼하군 하고 앉았습니다. 두 번째 하고 났는데도 너무 멀쩡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 주제가 될 만큼 에피소드가 되었다는 거. 그렇군요. 확인하는 절차였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은 참 거기서 그럼 그 식사를 첫 끼 드시고 며칠 동안 계속 드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 반찬은 좀 그래도 북한에서에 비해서 좀 맛있는 게 좀 많이 나오고 고기도 좀 나오고 북한에 비교하면 기분 나쁘죠. 어떻게 우리나라 음식이랑 북한 음식 비교하겠습니까? 저는 북한 음식을 지금도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긴 하지만요. 우리나라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요.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이미 글로벌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도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북한의 음식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옛날 음식이고요. 국정원의 음식들은 정말로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생각하면은 국정원 하면은 저는 가끔은 고향 같은 느낌이라 생각드는 게 왜냐면 정들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음식도 맛있었고 그곳에서 생활도 지금 보면 추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겨운 곳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다 생각날 만큼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네. 와, 김가영님 오늘 저랑 1시간 반이 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정말 국정원 딱 끝나고 하나원 입소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그 얘기까지 해보고 싶지만 아쉽지만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럼요. 좀 뭔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사실 그 이후에도 모시고서 할 얘기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영님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웅달 책방 여러분, 북한 에비나이 김가영이 와가서 지금 한 몇 분 동안 좀 많이 좀 털고 가는데요.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솔직히 여러분 들었던 내용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거부감보다는 북한은 아직도 투명된 것이 아니에요. 공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개인이 겪는 삶이 다르고 개인이 겪는 충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기회를 남겼으니까 꼭 댓글에 가영씨 다시 초대해주세요 라는 댓글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북한 이탈 주민 김가영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김가영 TV도 그 유튜브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